송전탑들을 지중화시키기는 쉽지가 않다. 단 지중화가 된다면 그곳은 아마 수용이 된 상태에서 지중화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반도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미래 산업의 생명수이자 국가의 권력입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고 연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멈추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 노동 집약적인 우리나라 경제를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킨 반도체. 이제 기술, 패권 경쟁과 4차 산업 혁명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확장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3년 4개월간의 지난한 과정들이 지나가고 SK 하이닉스의 착공이 눈앞에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1년 연장된 것이 일반인분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원삼인데요. 원삼에서도 오늘은 원삼의 전력시설, 원삼의 굉장히 큰 송전탑이 지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 송전탑이 지중화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깊이 있게 다른 사례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면 왜 가능하고 불가능하면 왜 불가능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나가는 이곳의 전력시설은 765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345 전력시설과는 차원이 틀린 전력시설입니다. 이 전력시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신안성 변전소인데요. 이 신안성 변전소가 765 변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765 변전소는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우리나라 765 변전소의 상황인데 765 변전소는요, 신안성 변전소, 신서산 변전소, 신태백 변전소, 신가평 변전소, 북경남 변전소, 신중부 변전소, 이렇게 6개의 765 변전소가 있는데 이 765 변전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강한 전압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가정까지 오는데 또 345 변전소에서 한번 전압을 낮춰서 송신을 보내준다고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가서 보면 이 신안성 변전소에서 밑으로도 내려가고 이제 위쪽으로도 올라갑니다. 지금 이 라인 같으면 제가 한번 쭉 이 전선을 따라서 올라가 봤는데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멀리까지 갑니다. 남한강을 지나서 올라갈 정도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찾아가 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원삼 SK 하이닉스 앞쪽을 지나가는 이 변전소들은 보면 굉장히 육중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장 다녀보신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송전탑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2배 정도 굉장히 강하게 생겼죠. 이 765 변전소, 신안성 변전소에서 오는 이 전력을 송수신하는 송전탑들이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부지 앞쪽에 길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중화가 될 수 있냐라고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만 봤을 때는 송전탑이 없어지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힘드냐면 기존에 이제 삼성공사, 제가 두세 달 전에 올렸던 SK 하이닉스 전력시설 확정이 된 고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라인이 전력시설 지중화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지중화가 확정돼서 지금 어떤 필지가 지중화되는지,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까지 용인시 15에 들어가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시설이 지중화된다 하니까 지금 하이닉스 앞에 지나가고 있는 이 전력시설까지 지중화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SK 하이닉스 부지가 전력시설을 피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자리 잡은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비용이 일반 송전탑을 설치하는 비용의 8에서 9배 정도, 지금은 원자재 값이 더 올랐으니까 10배가량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삼성이 안성과 협의를 할 때 지중화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일부 주민들에게 보상도 해주고, 지중화한 비용을 보면 6.8km 구간에 3,240억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삼의 이쪽 문촌리, 하길리, 목신리, 중릉리 일대를 대략 요 정도 구간을 지중화시켜준다고 할 때 4km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그 당시 6.8km가 3,240억 원 가량이었으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간 거 대비하면 한 2,000에서 2,500억 원 가량은 들어가야 이것을 지중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측에서 많은 루트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쪽 야광마을 쪽, 이 정문하고 318번 도로 라인에 있는 야광마을 쪽하고 누가 봐도 매력적인 땅인 이쪽 계획관리 지역을 탐낸다고 해야 될까요? 하이닉스
쪽에서 협력업체 부지와 향후에 50개 소부장단지 들어오는 부지를 조성하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협력업체 부지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쓸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IC와도 가깝고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 이곳을 굉장히 탐낸다고 해요. 현지 부동산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곳에 도로공사 측에 한번 가봐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게 정설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이닉스 측에서 이곳을 원하고 있는데 이곳에 지금 수용 문제 때문에 이미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땅 따먹기에 들어갈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 추가적인 수용 문제를 미리 입에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중화된다면 그것은 하이닉스가 이 부지를 선점을 했을 때 몇천억이 되는 비용을 충당하고도 자신들한테 이득이 남는다면 기업은 그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곳에 만약에 이 송전탑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이닉스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이곳에 하이닉스 부지로 만든다면 그때 아마 지중화가 된다면 수용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곳은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좀 위험한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안성 지역의 동신일반 산업단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동신일반 산업단지도 보면 이곳에 서울 세종고속도로 안성맞춤 IC가 생기는 곳에 딱 붙어서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될 계획인데, 아마 이것도 지금 1차 계획은 2025년에서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지만 아마 이 계획은 두세 차례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준공 계획과 완공 계획까지 목표보다 2년에서 3년 정도는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마 2030년 이후에 동신일반 산업단지는 조성이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안성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48만 평이 개발이 됐는데 이것도 보면 이 송전탑을 빼고 들어왔죠.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인 수용 부분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볼까요? 여기 송전탑은 원삼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송전탑인데, 지금 동신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지능구역을 그냥 놔둘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 라인에 자연녹지도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물론 산업단지 공단에서 공단 부지를 조성하고 관리까지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대는 또 이곳이 워낙 좋은 입지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JC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만나는 마둔 JC 인근,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 양지 JC 이쪽 인근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곳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송전탑이 이렇게 있는데 피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지중화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차후에 수용을 하더라도 이 송전탑을 지중화하면서 수용한다기보다는 이쪽에 아직 넓게 분포되어져 있는 진흥구역이라든지 일부 취락지구를 제외한 요 자연녹지 개발하기 용이한 땅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향후에 산업단지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송전탑을 쭉 보다 보니까 물론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면 송전탑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겠지만, 어떤 부동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2차선이나 4차선변에 물론 안성, 용인에도 2차선이어도 완전 시골스럽고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 있지만 차가 많이 다니고 차량 소통이 많은 곳들이라면 송전탑이 지나가서 내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사는 거는 좀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시지만, 보면 2차선 도로변들을 보면요 이렇게 수익적인 근생 상가를 하는 곳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라인이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325번 국도 라인인데, 이 송전탑이 지나는 곳들을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2차선과 4차선, 지금 같은 경우 이것도 4차선으로 확대 공사 중인데 거의 완료가 됐죠. 이렇게 송전탑이 지나가지만 수익적인 측면, 기존의 2차선이었고 이제 4차선이 되는데, 이런 숯불구이라든지 근생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곳들은 가격이 싸다면 선화지 밑이라도 노출이 계속 될 수 있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또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38번 국도 라인이라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곳에는 근생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던 동신리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저 도로 라인 보면 여기도 지금 선화지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선화지가 있죠. 그런데 2차선변을 잘 물고 있다 보니까 이곳에도 이렇게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근생 건물들이 임대가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화지 하면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토지 투자의 이제 중수분들 이상이시라면 내가 적은 비용으로 근생이나 상가를 져서 임대 수익을 충분히 꾸준하게 받을 수 있고,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곳 같으면은 대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저는 이런 곳들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제 투자 대상에서는 제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이 원산면에 송전탑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이곳에 들어오지 않는 한, 하이닉스 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송전탑들을 지중화시키기는 쉽지가 않다. 단 지중화가 된다면 그곳은 아마 수용이 된 상태에서 지중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동신일반산업단지도 송전탑을 피해서 위치를 잡았고, 지금 양성에 안성 테크노밸리는 일부 부지 조성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신창리 대관리 일대에 SK 하이닉스가 안성시에 주기로 했던 80에서 100만 평가량의 산업단지 부지 중에 일부가 이쪽에 들어오게 되는데, 아마 이곳도 지금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가운데 송전탑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 왼쪽 편에 지금 이 산 너머에 하나 바이오밸리가 부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우측 편에도 분명히 산업단지가 들어올 텐데 아직 고시는 안 됐어요. 하지만 이곳에 이제 수용되신 분들, 수용 통지서라든지 이런 원 지주분들에게 받은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도 분명히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이 송전탑을 밑으로 깔고 지중화 시켜서 들어오지 않고 송전탑을 피해서 우측 편에 아마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송전탑, 그리고 동신일반산업단지와 향후에 안성에 들어오게 될 SK 하이닉스의 배후산업단지인 신창리, 방충리 일대에 들어오는 산업단지들도 아마 송전탑을 피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